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또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좀 소홀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올리는 영상은 제가 이제 제 사이트를 이렇게 구독하시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했던 내용, 그 다음에 영상을 이렇게 요청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기존에 제가 제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DNS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DNS 관련 영상들, 이제 시놀로진 나스 서버를 통해서 이제 네임 서버를 세팅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이 동영상 관리자 부분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에 나스 서버 세팅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맨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보시게 되면 나스 서버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 나스 DNS 서버 세팅 처음부터 끝까지에 관련된 것들을 쭉 이렇게 내용을 해놨는데요. 지금 이제 네임 서버 세팅하는 부분이죠. DNS라는 건 도메인 네임 서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네임 서버를 세팅해서 직접 나스 서버에서 나만의 이제 서버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할 수 있는 형태. 그 다음에 그 도메인을 내 DNS 서버에, 그죠, 나스 서버에 세팅하는 그런 어떤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이제 DNS 서버를 세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DNS 서버의 그런 어떤 세팅 과정을 확인하는 명령어 중에 리눅스 명령어 또는 도스 명령어 중에서요, ns lookup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ns lookup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이 지금 현재 있다면, 저 같은 경우 base21.kr이 되겠죠. 그래서 base21.kr을 이렇게 ns lookup 한 칸 띄고 base21.kr을 치게 되면 이 도메인을 이렇게 쭉 추적해 나가서 결론적으로 이 도메인은 어디 IP 주소에 몰려 있다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 그죠? 그리고 그 IP 주소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외부 IP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공유기에서의 그런 어떤 형태의 외부 IP 또는 다른 어떤 고정 IP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고정 IP에서의 고정 IP에서의 이제 고정 IP 부여받은 IP가 되겠죠. 여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K 브로드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유동으로 할당받은 IP 주소가 이게 외부 IP가 됩니다. 관리 도구 쪽으로 잠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제 영상에 기존의 DNS 세팅 관련 영상에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셔도 좋고요.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외부 IP죠. 바로 이 IP 주소. 그러니까 이 IP 주소가 결론적으로는 SK 브로드밴드에서 하나 주어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IP를 우리가 이제 포트 포워딩을 통해 가지고, 그죠? 라우터 부분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각각의 내 나스 서버의 위치인, 그죠, 안에 내부 IP 주소인 192.168, 192.168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사설 IP 쪽에 말 그대로 연결이 되지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는 게 포트 포워딩이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ns lookup이라는 명령을 쳐가지고 ns lookup에서 자기의 도메인 주소가 base21.kr이라 한다면 base21.kr을 치고, 그죠, 조회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 base21.kr의 네임 서버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네임 서버를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네임 서버가 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그죠? IP 주소를 찾아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IP 주소가 몇 번이라 하는 거를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네임 서버 세팅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21.kr이라는 거를 가비아에서 구입을 했고요. 여기가 이제 제 지금 현재 가비아 이제 구입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봐보도록 할게요. 가비아에서 구입했는지 다른 데서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총 서비스 한계가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 서비스 관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서 구입을 했죠.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리 툴로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이제 네임 서버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정을 제가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21.kr을 우리가 이제 KR NIC 쪽에다 이제 등록을 할 때 제 네임 서버 1차 네임 서버를 저는 NS1으로 줬고요. 2차 네임 서버는 NS2 뭐 이런 식으로 1차 네임 서버 하나만 주셔도 되고요. 저는 아예 이제 제 도메인으로 네임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ns1.base21.kr을 줬고요. 여기에 대한 DNS 호스트 부분에 대한 것을 제 IP 주소인 39.124.43.165 이렇게 해가 준 형태를 아까 IP 공유기 쪽에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이렇게 세팅을 제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나서 말 그대로 여기 패키지 프로그램에서요, 패키지 센터에서 먼저 DNS 서버를 세팅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DNS 서버를 설치를 한 거죠. 여기 보면 DNS 서버 이 부분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DNS 서버를 설치를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이제 DNS 각각의 레코드와 리소스 값들을 이제 등록을 해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 21.kr에 대한 것들을 일단 레코드 값, 그죠? 레코드 값을 ns1으로 했기 때문에 ns1.base21.kr로 했고요. 각각의 리소스들은 각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상 호스트들까지 다 연결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해놓은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DNS 세팅의 그런 어떤 구조들인데요. 이건 지금 이제 정방향이고 오늘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역방향으로 해서 역방향 그 DNS 조회를 하는 어떤 형태의 세팅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정방향으로 했었을 때는 베이스 21.kr에 해당하는 것을 쳤었을 때, 도메인을 쳤었을 때 네임 서버가 ns1.base21.kr이고 그걸 가비아에 등록해 놓은 그 형태하고 똑같이 ns1.base21.kr은 다음과 같이 ns1.base21.kr은 39.124.43.165라는 그런 어떤 IP 주소에 몰려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이렇게 세팅을 해준 상태가 되고요. 39.1.43.165는 바로 이 부분이 공유기 쪽으로 가가지고요. 그죠? 그렇죠. 한 번 더 열어볼게요. 공유기 쪽으로 가서 이 39.114.44.165를 찾게 되면 관리도구의 포트 포워딩 부분으로 넘어오는 형태가 되고 포트 포워딩에서 19 39.124.43.165가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그 부분이 내부 IP에 제 지금 현재 나스 서버가 내부 IP 사설 IP는 192.168.11로 연결되어 있고 그 11 포트에 바로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해서 각각의 그렇죠. 각각의 그런 어떤 포트들마다의 그런 어떤 작동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도메인을 쳤었을 때 나스 서버까지 접근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정방향 도메인, 그죠? 정방향 도메인 조회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DNS 세팅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방향 DNS 세팅은 도메인 주소를 쳤었을 때 IP를 찾아주는 거. 그 부분을 정방향 세팅이라 하고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이제 역방향 세팅입니다. DNS 역방향 세팅인데요. DNS 역방향 세팅은
우리가 웹상에서나 또는 어떤 그런 어떤 외부상에서 그죠? ns lookup 명령을 친 다음에 자기한테 할당된 IP 주소 저 같은 경우는 39.114.43.165가 되겠죠. ns lookup 제 IP 주소를 치고 엔터를 쳤었을 때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역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네임 서버는 ns1.bsu21.kr이고 이 ns1.bsu21.kr은 bsu21.kr이라는 1차 도메인 메인 도메인을 이렇게 갖고 있다 라고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형태의 그런 어떤 세팅을 역방향 DNS 세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방향 DNS 세팅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역방향 DNS 세팅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서들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설명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문서들로 했었을 때는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요거 갖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만들 때는 미리 다 해보고 테스팅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상태에서 정상 작동하는 부분까지를 해보다 보니까 좀 시간은 많이 걸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또는 유튜브 상에서 그런 어떤 역방향 세팅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쭉 자세히 설명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들을 다 찾아보고 무슨 찾아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시놀로지 나스에서 역방향 DNS 세팅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은 되지 있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나중에 그게 또 잊어버렸을 때 또 그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독하시는 분이 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역방향 DNS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문서를 좀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일단 역방향 DNS에 대한 내용을 좀이라도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역방향 DNS에 대한 문서를 좀 찾아놨는데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리버스 DNS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음과 같이 리버스 DNS 기본 용도는 해당 IPS 서버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우리 국내에서는 역방향 DNS 세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는 역방향 DNS 세팅까지도 의무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역방향 DNS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만이 메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확인을 할 수 있고 메일 서비스를 우리가 진행을 해줄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메일 발송 서버의 IP를 역방향으로 조회해서 등록된 서버의 메일만 수신하는 뭐 그런 어떤 형태의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리버스 DNS 또는 역방향 DNS 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죠? 역방향 DNS 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NS 룩업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역방향 DNS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제 이제 나스 서버를 기준으로 하고 SK 브로드밴드를 기준으로 한다면 SK 브로드밴드 그죠? 거기가 제 IP를 할당을 해주는 상위 어떻게 보면 IP 담당 ISP 업체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ISP 업체의 역방향 DNS 세팅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등록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SK 브로드밴드 쪽에다가 확인을 쭉 해보고 다 이렇게 통화를 해서 등록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문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들이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SK 브로드밴드 쪽에서 역방향에 관련된 상위 ISP 업체에서 리버스 DNS 관련해서 등록이 완료되어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메일 서버까지 세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네임 서버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 역방향 DNS를 내 나스 서버에 어떻게 세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그 다음에 세팅돼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다음에 세팅이 정상적으로 됐었을 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확인을 해놔야 나중에라도 그 부분을 저쪽에서 만약에 등록 요청했던 것이 완성이 됐었을 때 바로 작동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임 서버를 세팅하는 중요한 설정 파일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named conf 파일이고
named conf 파일,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named conf도 있고 resolve conf도 있고요. 환경 설정 파일은 resolve conf도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존 파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해당하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제 nslookup으로 조회를 해보게 되면 nslookup에서 ptr 값으로 역으로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뭐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상위 기관에 등록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위 기관에서 등록이 허락이 됐었을 때면 역방향 조회를 했었을 때 정상적으로 IP 주소를 쳤었을 때 그죠. nslookup으로 역방향 조회를 했었을 때 제 도메인을 찾아주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 네임 서버에서 DNS 세팅을 했던 자체 네임 서버 그죠. 예로 들면 제 베이스 21점의 나스 서버의 네임 서버 그죠. 요 네임 서버 프로그램 요 패키지를 깔아가지고 그놈을 직접 우리가 네임서 자체에서 조회를 했었을 때면 다음과 같이 서버에서 그죠. nslookup 명령 상태에서 서버 abc.com 얘를 이렇게 얘는 이쪽은 얘를 그렇게 들었네요. 근데 서버 베이스 21.kr 이렇게 서버 한 칸 띄고 베이스 21.kr 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IP 주소를 조회를 해가지고 IP 주소가 나오게 해주고요. 또 그 다음에 PTR 값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했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서버 주소 그죠. 베이스 21.kr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보여주는 형태 그리고 여기에 다음과 같이 cname 명령을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또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ns 그러니까 네임 서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내 서버들이 지금 현재 연결되지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IP 주소까지 보여주는 형태까지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상위 기관이 등록되지 않았었을 때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과 같은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형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인 DNS 서버에서 조회했었을 때 PTR 조회나 그 다음에 자체적인 서버에서 nslookup으로 해가지고 IP 주소를 했었을 때 도메인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그 부분까지는 세팅을 해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NS 서버에 그런 어떤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에 정방향에 대한 거는 제 이제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고 역방향에 대한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추적을 해서 설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가 역방향 DNS 세팅을 하는 부분은 이 지금 현재 나스 서버에서는 그리 어렵지를 않은 형태입니다. 그리 알고 나면은요. 근데 알기 전까지는 상당하게 이해가 좀 많이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정방향 세팅과 역방향 세팅에 대해서 그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일단 역방향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생성 버튼을 누르고 마스터 영역을 누른 다음에 마스터 영역에 보면 도메인 유형이 있습니다. 이 도메인 유형에서 정방향과 역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쉽게 또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문서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서 저도 마찬가지 좀 참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만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형태들도 조금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역방향 부분입니다. 그 위에는 정방향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방향은 제 영상을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역방향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이 마스터 생성 영역에서 그죠? 마스터 영역 생성에서 역방향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도메인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유형은 역방향,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은 다음과 같이 자기의 IP 주소를 역으로 쓴 거 그 뒤에다가 다음과 같은 문자열 in-addr.arpa라는 문자열을 주는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이게 규격화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역방향 설정을 해주고 그렇게 역방향 설정을 해주는 부분에서 IP 주소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1, 2, 3, 4면 3, 2, 1 이렇게 역으로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자열 부분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는 195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321 그죠? 321.in-addr.arpa라면 여가 이제 4가 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얘는 이쪽은 자기 IP 주소에 대한 역 마지막 라스트
문자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스트 문자열에 대한 TTR 값과 이 라스트 문자열에 대한 그런 어떤 역방향에 대한 호스트 도메인 주소를 준 거죠. 도메인 주소 대신에 이제 네임 서버 주소를 여기다가 준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런 어떤 역방향의 IP 주소를 쳤었을 때 네임 서버를 먼저 찾아주고 그 네임 서버를 쳤었을 때 그죠 1차 도메인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나의 메인 도메인 주소를 찾아주는 그런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는 게 바로 다음과 같은 역방향 도메인의 세팅입니다. 그래서 NS 레코드를 먼저 하나 만들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죠. 여기에 NS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라스트 문자열로 해가지고 PTR 값으로 해서 PTR 값에 해당하는 것이 마지막 1차 도메인인 메인 도메인까지 연결되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여러 가지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비슷한 형태였었고 이 부분으로 제가 이제 세팅을 하는 도중을 쭉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좀 확인을 했었고요. 이제 한번 세팅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해서 마스터 영역 해가지고 생성해서 마스터 영역에서 정방향 영역이 아닌 역방향 영역을 선택을 해주고 제가 아까 제 가비아에 제가 등록해 놓은 것 같은 경우는 NS1이라는 네임 서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임 서버 이름은 NS1으로 줄 겁니다. 가장 기본인 데폴트 값은 그냥 NS 값으로 많이 주는 형태들이죠. 그래서 제 도메인 주소는 아까 제 IP 공유기에서 봤었을 때 제 도메인 주소가 IP 주소가 그죠. IP 주소는 39.124.43.165니까 이렇게 역으로 주는 겁니다. 43114339 이렇게요. 역으로 이렇게 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 IP 주소는 이렇게 되면 39211443 그 다음에요 마지막 라스트 문자 역으로 165가 되겠죠. 39211443 165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도메인 이름에는 역방향으로 줄 때 다음과 같은 자기의 그런 어떤 부여받은 IP 주소의 마지막 문자 역 여기 하나는 빼놓고요. 여기 하나는 빼놓고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는 형태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문자열에 해당하는 것에 NS 레코드와 그 다음에 PTR 레코드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NS1.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기 도메인을 바로 이렇게 등록을 해놨으면 네임 서버에 1차 정방향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해놨으면 바로 자기 도메인 주소를 불러와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불러와주는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역방향 조회를 했었을 때 43.114.39. 그죠? in-addr.arpa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역방향에 관련된 규칙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관련된 실러로드 나스 서버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존 파일이 만들어지더라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일이 만들어진 부분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부터 또 찾아 나가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로 메뉴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저장을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어떤 문서들에서 그죠 이런 문서들에서 찾아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세팅을 해주면 된다 해가지고 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세팅해주고 NS 룩업을 검색을 했는데 조회를 했는데 계속 네임 서버를 못 찾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직접 하나씩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팅을 해 나가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제 나스 서버에 제가 이제 쉘로 이렇게 접근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제 지금 이제 서버 쪽에 자꾸 다음과 같이 외부에서 IP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 들어오는 부분들 좀 이렇게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가 아마 지금 제 계속 이렇게 서버 쪽을 이렇게 저기 뚫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은데 좀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상당히 보안을 좀 강화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요거는 그냥 교육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유명하신 고수님들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다음과 같이 쉘로 제 나스 서버에 접근을 했고요. 이 나스 서버에서 이제 하나씩 테스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상위 IP 주소에서 NS 룩업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는 그냥 윈도우즈상에서 커맨드 명령에서 NS 룩업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거는 상위 그러니까 ISP의 상위 ISP SK 브로드밴드에 걸죠. 아예 그쪽에서 리버스 존을 이렇게 승인을 받았었을 때 여기서 조회를 했었을 때 나오는 형태가 될 거고요. 리버스 부분은 꼭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스 부분이 아닌 일반 정식 도메인 그냥 일반 정방향은 다음과 같이 네임 서버만 세팅을 해놓으면 정방향은 바로 상위 IP 주소에서 제 IP 주소로 해가지고 베이스 21.kr이라 하는 어떤 도메인을 찾아주는 형태가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위 ISP 업체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리버스 도메인을 세팅을 해놨다 하더라도 리버스 도메인에 대한 거를 찾지 못하는 형태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직은 리버스 DNS가 세팅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만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리버스 DNS가 세팅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안 나오는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죠? 여기까지 나올지 모르겠다. 여기에 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똑같이 NS 룩업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제 IP 주소를 찾아주는 형태, 그죠? 이게 이제 정방향 세팅이고, 자, 여기에 이게 지금 이제 역방향으로 조회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은 아직 네임 서버에 리버스 DNS가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 cannot find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제 역방향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역방향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찾아주고 IP 주소를 찾아주는 게 아니고 IP 주소를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의 그 뒤에가 in-addr.apr 이렇게 있고 NX 도메인 그쪽에서 확인이 안 돼주고 있다. 서버를 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에 지금 이제 세팅이 되어 있었을 때와 안 되어 있었을 때 차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 어떤 리버스 도메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등록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리버스 도메인을 만든 그런 어떤 리버스 DNS 세팅에 대한 것들 아까 첫 부분을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NS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만들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대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PTR 값을 등록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아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서 일단 생성을 한번 눌러주고요. PTR 값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65 마지막 라스트 문자열을 줘야 된다 해서 라스트 문자열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지금 현재 라스트 문자열을 이렇게 주는 형태 그죠? 그 다음에 NS1 베이스 21.kr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다 마지막 문자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 메인 도메인을 찾아가는 형태까지 등록하는 부분 이 부분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리버스 DNS를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 해가지고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이제 NS 룩업으로 해서 그죠? NS 룩업으로 해서 이렇게 조회를 해도 확인이 안 되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서들을 웹상에서 만들어져 있는 형태들의 그런 어떤 틀들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마지막 값 PTR 값 주고 마지막 값에 해당하는 그죠? NS 값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자열을 주는 형태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좀 한참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나스 서버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스크립팅 명령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게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게끔 되어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버튼 몇 번 클릭으로 이렇게 세팅되진 내용들이 나스 서버에서는 스크립팅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파일들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자꾸 이제 에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스 서버를 이제 하나하나 추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로그 파일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로그 파일을 확인을 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에러가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형태로 등록을 했었을 때인데 그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로그 파일이 에러가 나온 거를 확인을 하고, 분명히 지금 현재 존 파일에 해당하는 게 43.114.39.in-addr APR이라는 부분의 존 파일이었는데 요 파일을 로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43.11439 존 파일 내에서 NS 레코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에러 메시지인 것 같아서 요거 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걸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도 하나씩 찾아보고 했던 내용들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세하게 또 알고 계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존 파일이 이렇게 다음과 같은 존 파일로 있다 하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임 서버 세팅에서 가장 기본이 되진 그런 어떤 형태가 어떻게 보면은 네임드 컴프 파일과 그 다음에 리졸브 컴프 파일 그 다음에 존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잠깐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고 나머지 하나하나 세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잡다한 그런 어떤 설명 부분을 좀 했던 부분이지만 여기까지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영상에서 하나씩 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기간이 길이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 나머지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일단 마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